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합건물법에 관한 문제풀이 두 번째 영상이고요. 먼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문제를 두 문제 먼저 풀어보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정된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아마 집합건물법에서는 올해는 요 개정된 부분이 출제가 될 거고요. 제가 예상하는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입니다. 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이죠. 1번,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X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분의 2죠. 3분의 2.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3분의 2예요.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2번과 3번입니다. 2번. 다만 이의 경우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을 하고요.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라면 통상의 집회 결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은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의 경우이죠. 이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좀 기니까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용 부분의 변경 원칙적으로 3분의 2의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다만 개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고요.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4번,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 정리해야 돼요. 5번, 사의 경우 따른 수선 적립금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기속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는 주체는 관리단이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입니까? 원칙적으로 관리단은 특별한 규약이 없더라도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가 있고요. 누구한테 징수하느냐?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관리단에 기속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20% 확률이에요. 구분 소유 및 집합 건물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세입자겠죠. 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쳐서 기억하시면 돼요. 제24조 제3항에 따른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지문이고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임시관리인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 언제 선임하냐면 선임된 관리인이 없을 때 임시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누가 선임하냐면 법원에서 선임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 거죠. 그 청구권자는 누구냐? 구분 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다면 법원은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문으로 나올 것 같아요.
2번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소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된 규정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구분 소유자 사람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구분 소유권, 다른 말로 하면 전유 부분이 50개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죠.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이면 관리인은 소관청에 선임된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에 따라 수선용립금을 징수하고 적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3의 수선용립금은 구분 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기속된다. X입니다. 자,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세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에게만 징수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4번도 기억 안 해 두시면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공용 부분의 변경하는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제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 개정된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번 문제와 연결되는 적중 심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1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요. 자, 재건축은 5분의 4 이상이죠. 1번 집합 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하여 실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시가로 매도를 청구해야 됩니다. 2번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 부분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답니다. 맞는데 이게 만약에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관리단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4번 관리단 집회의 각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규약에 특약 규정이 없는 한 자기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한 지분의 비율을 의한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의결권은 평등하지 않고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X죠. 10인 이상이죠. 10인 이상.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구분 소유권이 50개 이상이면 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가 선임 해임된다. 뒷부분은 맞죠. 20인이 아니라 10인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네요. 2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다. 잘못된 내용, 잘못된 것은죠. 1번 실질적 요건입니다. 집합 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의결 경적수죠. 5분의 4입니다. 2번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집합건물법은 그냥 5분의 4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5분의 4 이상. 그럼 이 5분의 4 이상의 그 의미가 뭐냐? 전체 주민의 5분의 4냐? 아니면 각 동별로, 각 건물별로 5분의 4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각 동별로 각 건물별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개개 각 건물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련 법률 소정에 재건축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체고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체고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서면으로 체고해야 된다는 거고 물론 4번은 맞는 점이죠. 5번. 재건축의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의 체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등은 체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반복적이죠. 자,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입니다. 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예요. 따라서 공유니까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는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일체성이 있죠. 전유 부분을 이전 등기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공유자는 자기의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분리해서 절대로 처분할 수가 없고요. 또 분할도 안 되죠. 절대로. 따라서 4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각 공유자는 사용 수익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X입니다. 관리 비용은 지분,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의 비율,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10번 탄 사람은 뭐 10,000원, 20번 탄 사람은 20,000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 수익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개념이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2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유 부분을 철거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맞는 질문이죠. 3번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집회 결의를 결정한다. X죠. 3분의 2입니다. 그죠? 개정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복수 정답이 되네요. 4번 공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왜요? 일체성이 있으니까요. 5번 대지 이외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거나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대지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일체성이죠. 따라서 3번과 5번이죠. 원래는 5번만 답을 했는데 개정에 대해서 3번도 답입니다. 공용부분의 변경 원칙 3분의 2니까 3번 X. 5번 대지 사용권, 대지권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5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에 관한 규약 및 집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임시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가 소집하게 되고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 소집하게 되고요. 이러한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1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청구한 때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X고요. 4분의 1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1이 되는 거죠. 2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X입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시 정기관리단 집회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4번 관리는 매년 2회 일정한 시기에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X고요. 5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4분의 3이죠. 의결 정족수가. 따라서 5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행한다. X가 되고요.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면 돼요. 등기, 등록은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 1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구분 건물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맞죠?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하죠. 3번,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수취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의무, 비용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익도 뭐죠?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수취하는데 공용 부분의 지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전유 부분의 면적에 의해서 그 지분이 결정이 되고요.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판례는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 건물을 취득한 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나 경락인이겠죠.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부에 관한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X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아요. 만약에 아파트 관리 계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관리 계약이 어떻든 간에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대지 사용권, 대지권 분할할 수 없죠. 1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에 속거나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대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관리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필수적인 거죠. 2번,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선택권을 갖는다. X가 됩니다.
3번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 부족한 사정이 있어요. 원래 관리인의 해임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해임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해임할 수도 있어요. 특히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 수행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입니다. 정족수도 필요 없어요.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4번 공용부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받으면 공용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고요. 8번 구분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분양된 전유 부분을 임의로 주거유예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도구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거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죠. 설명드릴 가치도 없고요. X입니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8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죠. 자,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정지는 누가 청구하냐면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 구분 소유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전유 부분의 사용금지 청구는 의결 용적수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언제 하느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 장애가 현저하여 행위 정지 등의 청구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거죠. 3번. 구분 소유물의 경매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경매 줄 것을 청구하는데 이것도 의결 정지수가 4분의 3입니다. 경매 청구는 구분 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의 현재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 유지가 극히 곤란하게 된 때에 하게 되고요. 4번. 전유 부분이 주거용의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유예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결수가 필요하겠죠. 4분의 3이죠. 5번. 경매 청구권 행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소유 방법으로,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의무 위반 효과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관리단 및 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다른 말로 하면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기만 하면, 구분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합니다. 구성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아닙니다. 그죠? 2번. 이의 경우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인데 관리인이 사무를 보고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각 구분 소유자에게 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구분 소유자가 5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 집회에 의결로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입니다. 10인 이상이죠. 5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로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법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 10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요. 관리위원회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답니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임의기간인 거죠. 2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에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맞고요. 따라서 정기관리에 집회는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는 거죠. 3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특이하게도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앞에서 봤죠.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해요. 따라서 5번,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한 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X입니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X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틀린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네요. 11번입니다.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에 대하여 틀린 것은이죠. 1번,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만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X예요. 자, 일단 분양한 자,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2번을 보시면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회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면 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분양자가 1차적으로 담보책임 부담하는데 분양자가 망하면 2차적으로 누가요? 시공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1번 X고 2번이 1번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설명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민법상 담보책임이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지만 집합건물법 보면 강행 규정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4번,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제척기간은 일단 10년이라고 기억해 두시는데 기산일은 전유 부분이면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이는 사용 승인일부터입니다. 이 5번 질문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5번,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건물의 주요 구조물 및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이고 기산일은 전유 부분일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 복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못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북은 토지 이용상의 변화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재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재건축 결의할 수가 있고요. 2번, 건물의 훼손 일부 멸시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 가격에 비하여 수선, 복구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특별 다수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할 수도 있고요. 3번, 현저히 효용 증가가 있으면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형 집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결의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주거용 건물을 상가형 집합 건물로 재건축할 수 없다. 이게 X로 출제된 적이 있는 거죠. 3번은 맞는 질문. 4번, 재건축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X입니다.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재건축 거리도 서면으로 할 수 있고요. 변경하는 거리도 서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4번이 X가 되는 거죠. 5번, 재건축 결의가 법령상 하자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 결의로부터 1년 내 재건축 결의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집합 건물에 관한 문제 풀어봤고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 집합 건물의 개정된 부분은 꼭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